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네, 지금 녹화를 잠깐 해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오늘 녹화를 했을 때 내용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공부용입니다. 매매는 직접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도 많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매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서 글쎄요, 제가 손실을 보는 매매도 있고 수익을 보는 매매도 있을 텐데, 손실을 보는 매매라든지 수익을 내는 그 매매를 보고 제가 대신 매매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그동안 매매 경험을 쌓아놨던 것들을 좀 잘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겪은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은 최대한 많이 하지 마시고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7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흥하해운, 그리고 흥하해운부터 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짧게 말씀드려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차트를 위주로 하는 거라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흥하해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한가가 지난 목요일에 있었고요. 금요일날 내려오는 동안에 저는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여기 분할로 매수를 접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나서 이게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양봉의 저점을 깨뜨렸을 때의 절반, 그날 산 거의 절반, 저는 제 돈의 한 90% 정도를 샀었고요. 그래서 45% 정도를 남겨놨었고, 다시 밑에 내려왔을 때 약 45% 이상, 한 60% 정도 되는 돈을 여기서 매수를 잠깐 했었습니다. 올라오는 동안에 매도를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 매도한 포인트가 이제 2920 근처에 한번, 그리고 3,000원에 한번 이렇게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높이 바라봤던 그런 매도,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매도를 이제 포인트로 잡았던 공간은 여기 위쪽까지 올라오는 공간이었고요. 오늘 매도가 여기 위까지 가지 않고 일단 종가가 여기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일 2810을 깨게 되면 사실은 당분간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흥하해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내일 아침 일찍 매매를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래에셋 쪽으로 돈을 많이 옮겨놓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흥하해운을 이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오늘 매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고 오히려 많이 줄은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네오오토인데요. 여기에서도 보이는 네오오토인데, 네오오토는 제가 매매를 굉장히 잘 못한 경우에 속합니다. 사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상한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쭉 눌렸을 때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네오오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상한가가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눌리게 되면 보통 이제 매매가 진행이 될 때에 여기서 한 번쯤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눌리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은데, 실제로 여기서 아예 다이렉트로 이렇게 눌려서 이제 지그재그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죠. 여기에 지그재그 형태로 띄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바라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를 이제 바라보긴 하지만, 어쨌든 움직임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다른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 특히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동신거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증거금 100%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 며칠 전에 샀을 때 신용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신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신건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증거금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키움증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당분간은 일단 키움증권을 매매를 안 할 생각이고요. 미래에셋 쪽으로 돈을 계속해서 옮겨놓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나 네오오토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저는 마무리를 빨리 짓고 나서, 여기 네오오토가 올라오게 되면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 돈을 미래에셋 쪽으로 다 옮길 생각이고요. 그때는 미래에셋 쪽 관련된 것만 매매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고, 차트는 그래도 키움증권이 굉장히 좋아요. 키움증권이 쓸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차트로 이제 보는 거고, 주문은 미래에셋에서 주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오토는 어쨌든 올라오는 때까지 기다려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올라오는 타이밍에 이제
최고 목표가는 이제 12400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 선을 다 건드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1080, 10830 이 부분이 아마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오고 나서 더 크게 가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지수 상태가 많이 내려왔을 때 덜 내려왔다는 건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는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결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났고, 동신건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동신건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종목이 되었고요. 한 가지 종목만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더 밑에까지 내려와서 한 번은 더 흔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돈을 벌려고 가지고 있다기보다 여기에서 사게 되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매수를 했었는데, 이때 신용으로 매수했었던 타이밍이 이제 이 당시에 여기였었고요. 매도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딱 닿았을 때, 앞전에 있는 것들이 닿았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매도를 하는 것들을 제가 주문을 잘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보초병으로서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보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동신건설을 저는 내려오면 신용으로 매수하려고 했었더니 신용이 매수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일부 금액만 일단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내일이나 모레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두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하림은요. 하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늘 이제 들어 올렸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에 내려오는 날 있죠? 이날에 일부 금액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 다음에 종가에서도 매수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일봉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양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11선을 이렇게 깨뜨리고 난 그 상황에서의 그 종가에서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하루 이틀 사이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보니까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게 되면은 종가에서라도 일단 손절을 하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특히 여기에 보면 3일선이라고 하는 게 제 노란색 선인데, 이 노란색 선을 이제 돌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양봉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번째 양봉이 나오는 때에 지금 저가가 3985인데 3985를 지켜주게 되게 되면 여기가 최근 이제 단기간에 있어서는 가장 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네, 초중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한국 ANKOR 같은 경우도 말씀 한번 드리자면 흥국석유와 함께 지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봤었어요. 한 번쯤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한 번쯤은 들어 올렸다가 눌리길 바랬는데 이제 들어 올리지 않고 그냥 계속 눌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거든요. 일단은 금액은 많이 넣지 않았고, 금액을 넣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차트가 좋지 않았고요. 대장급이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이 너무 낮고 해서 고수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고수들은 이 종목에 그렇게 큰 돈을 많이 들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테스트용으로 금액을 일부만 넣어놓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한번 종가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앞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매수할 수 있고, 또 한 번 오늘도 내려왔을 때 앞전에 여기 앞 가격에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분할로는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들에 다 내려와져 있고, 높이 바라보는 거는 저는 사실 429원 정도까지만 높이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길게 바라볼 생각은 없습니다. 투전도체 쪽과 지금 이스트소프트 이 종목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오픈 AI GPT 스토어가 출시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반도체 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인공지능 쪽에 쓰이는 그런 비메모리 칩들도 엄청나게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삼성전자가 더욱더 사활을 걸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SES가 아니라 이제 CES라고 해서 결국엔 지금 빅테크랑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CES 2024에서 특히 이제 CE24는 IT랑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올 시대이잖아요. 아직 개발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마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는데요. 내려오지 않고 지금 올라가 버린 상태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매매할 수가 없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저도 이제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볼 거고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1000억의 거래대금이 일단 들어갔고 1000억 거래대금이 이제 거래가 된 만큼 분명히 파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단기 과열이 이제 2번 찍혔고 이제 경고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내일 오늘 종가보다 올라간 상태가 되면은 경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은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매매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트 소프트가 일단은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이스트 소프트 먼저 말씀을 드렸고 손절한 종목도 있어야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손절을 했는데요. 손절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원칙을 정해놨었기 때문에 손절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양봉의 저점을 깨뜨리게 되면 손절하도록 이제 걸어놨었기 때문에 매도가 일단 되었습니다. 매도를 되었고 더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좋지만 일단 104 정도까지 104 아니면 105 105,000원 104,000원 이 정도까지 한 번은 내려오는 때가 있을 텐데 아침에 일찍 내려오면 더 좋고요. 그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슈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은 뭐 1조 단위 정도까지 1조 1,300억 그 거래대금이 이제 나왔었던 거를 고려를 해보면 반드시 이 반등이 이제 나오는 포인트가 등장을 할 텐데 그것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거라면 일단 오케이 합니다. 네, 그런 것을 노리고서 매매를 하면은 나이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내일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먼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그 종목들을 위주로 먼저 매매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게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지금 정배열로 이제 굉장히 좋아요. 차트가 정배열인 상태이고 월봉에서도 지금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갔을 때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금액을 크게 들어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갔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매매를 할 때 저런 종목들 위주로 손해는 적고 그러니까 손실이라든지 손해는 적고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서만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초전도체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초전도체 쪽에 대한 뉴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아침에 반짝 이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이 이제 음봉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내놓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LK99와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뉴스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2월 달에 논문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아침에 시가가 굉장히 높이 떴었고, 그 높이 뜬 거 다음에 바로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매매를 할 때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9시 반 정도의 위치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보통은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모습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오히려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를 들어간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내일 파워로직스가 이제 더 치고 갈지 아니면
원래부터 대장이었던 지금 신성 델타테크 쪽이 올라갈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오늘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경고에는 해당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기술투자가 한동안 엄청나게 큰 붐이 일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눌리는 때가 나오는데 이 눌리는 때에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상승하는 것은 생각보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힌트 삼아서 지금 종목들을 생각을 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아직 모양이 조금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이제 계속 올라와서 무려 이제 저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눌렸을 때, 그죠? 음봉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손절선을 짧게 잡고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초전도체 쪽으로는 지금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CCX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각각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 이름이 조금씩은 달라요. 퀀텀 에너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퀀텀이 들어가면서 파워였나요? 네, 그런 쪽이 있고, 어떤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였는데, 우선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지금 6천억이라는 돈도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연속성으로 있느냐 아니면 좀 눌렸다가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예측을 그려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측 매매가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측을 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손절해야 될 때는 손절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실제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영상으로 남겨 놓을 테니까요. 네, 다음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하면은 훨씬 더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고 정리를 하시다 보면 굳이 다른 집에 간다거나 했을 때 그렇게 고민을 한다고 하시게 되면은요, 어쨌든, 종목들을 가지고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앞으로 이 종목이 얼마큼 올라가겠다. 이런 감을 잡으실 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왔고, 이 종목이 대장인지, 아니면 대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대장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갈 것인지, 대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꼭 많이 하셔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력을 키우는 힘을 조금 더 많이 기르시는 것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거는 앞으로 당분간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제가 매매를 해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먼저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